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 입력했을 때 빨간색이 없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께 없는 화가 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사주팔자에 화가 없을 때 기본적인 삶의 현상 같은 것들, 나의 성격, 특징, 이 화가 들어올 때 내가 어떤 거 하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개운법까지 한번 제가 쫙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화도루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 빨간색이 없으신 분들, 빨간색을 화라고 하는데 이 불의 기운이 없는 분들의 사주 리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주에 불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몇 살에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주팔자의 어려운 한자들 잘 모르시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8가지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성, 여성 이 두 가지 성별 중에 하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몇 살 때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글자는 안 볼 거고요. 이 8가지 한자의 밑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10, 20, 30, 40 혹은 6, 16, 26, 36 이런 식으로 10을 단위로 해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순서대로 배열된 수열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0년 동안 작용하는 기운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위에 글자가 여러분들이 나이대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19, 29 요 칸에 밑에 빨간색이 2가지가 있죠. 요거를 각각 5화와 4화라고 했습니다. 말과 뱀이란 뜻인데 이 말과 뱀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19세부터 38세까지 이분에게는 강하게 불의 기운이 들어온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 기운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운이 없을 수도 있고 이성운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운이 약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인생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채워지는 시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난 놓고 가만히 이 시기 때 좋아지겠네 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견겁재, 시신상관, 편제정제, 편간정관, 편인정행 이런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관련된 행동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사주팔자에 없다라는 거는 내가 일상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다? 그 관심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내가 관심 없던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혹은 주변 타인이 나에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뭔가 잘 안 풀리더라 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 외에도 간혹 보다 보면은 40대부터 화의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주팔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주팔자의 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를 뜻해요. 순환기 쪽. 그래서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혹은 살아가시면서 신장이나 혈관, 순환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건강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주팔자에 화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 시기 때는 건강 중에서도 신장 관련된 쪽을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주팔자에 화가 없으면 어떤 특징,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세상, 집단 혹은 타인에게 내가 잘 보여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화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기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요구되는 기대치 같은 것들 혹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꼭 말은 아니지만 눈치로 알 수 있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 센스 같은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즉 빨간색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고, 사주팔자에 화가 과다한 분들 4개, 5개, 6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고 치장하는 것, 장신구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색 옷 입고 화려하게 본인을 드러내는 분들 있잖아요. 화가 없으면 그러한 기질이 너무 떨어진다 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꾸미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게 게으르다 이런 것보다는 무관심하다, 내가 굳이 뭐 남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혹은 내가 굳이 남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나, 내 인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인으로부터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타인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것도 안 하네? 살짝 눈치가 없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굳이 타인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에 목이 없든 화가 없든 토가 없든 현대사회가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흐름에 잘 맞게 내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좋은 포지션으로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이 그러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출세, 권력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다. 나이가 들수록 좀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집단이든 어떤 그룹이든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은 이런 경향성이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굳이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출세라는 게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꼭 뭔가 내가 타인보다 성공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최소한의 내 나이에 맞는 도리, 역할 같은 것들, 남들은 다 취업할 때 같이 취업을 하고 남들이 다 결혼을 할 때 같이 결혼하고 그러한 기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출세와 권력이라는 거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짜릿한 자극이 큰 것과도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큰 자극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유한 느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남들만큼 엄청 열심히 살고 바득바득 올라가고 명예를 지향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니즈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본인 페이스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타인에게 그렇게 큰 영감을 안 주거나 영향력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울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목화토금수는 각각 나무, 불, 땅, 쇠, 물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화와 물이 굉장히 특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주팔자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음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엘리멘탈의 웨이드 같은 느낌? 사주팔자의 수라는 기운을 어느 정도 커버쳐주는 게 화거든요. 그럼 화는 정반대라 볼 수 있겠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불같이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고 성격도 되게 화끈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주팔자에 이 화가 없다라는 거는 뭐다?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냉철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 볼 수 있는데 사주팔자에 수가 많으신 분들, 즉 까만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으로 풀자면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울감을 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화라는 거는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바라보고 가는 지향점, 빛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화가 있는 분들은 낙관적인 분들이 많은데 없는 분들은 뭐다? 이유 없는 낙관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 자체가 잘 흐르지도 않고 현실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딥해지거나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이까지가 일반적인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조금 더 맞게 이 화라는 게 사주팔자에 없으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했을 때 색깔이 여러 개 있었죠. 거기에서 일간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 요 칸을 의미하는데 이 칸이 여러분들이 타고난 오행이라 볼 수 있어요. 타고난 오행과 만운 오행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칸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까만색인지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초록색, 즉 목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이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목이라는 거는 시작을 잘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어요. 기본적인 성장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주팔자의 화라는 거는 이 장작에 불을 떼온다는 느낌이 있죠. 즉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내가 시작은 많은데 일을 지속할 만한 지구력이 약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작심삼일러. 이게 목이라는 분들이 생각이 좀 통통 튀다 보니까 사주팔자 구성에 따라서 ADHD 같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목 일간 분들에게는 이 화라는 게 집중을 시켜주는 힘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세분화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의지만을 믿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나 노션을 쓰는 것 등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 진행 매니저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동시에 표현이 너무 나이브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 일간 분들에게는 화라는 거는 내가 표현을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남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하게 유하게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내 본심이 툭툭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끔씩 놀랍니다. 쟤는 말을 와 저렇게 하지? 그래서 혹시나 넌 너무 솔직해,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내가 표현을 나이브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원초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러한 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운이 올 때 어떤 교양,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일단 성장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것저것 쓰게 되면서 나에 대한 활용이 커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시기에 보통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내 전문적인 역량들, 직무적인 스킬 같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시기고 열심히 나를 트레이닝하는 시기라 볼 수 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각자 결에 맞는 일을 찾아봐라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이 시기에 멈춰져 있던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예전에 뭘 했었었는데 몇 건이 안 돼가지고 잠깐 접었다가 이 시기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이 운에 맞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다시 유학을 가거나 아예 새로운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과 화는 서로 이 협응이 잘 되는 글자들이에요. 화라는 열정을 잘 태울 수 있는 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말 열심히 이뤄갈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이 사주팔자에 없는 화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만들어가는 시기,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성과가 안 따라준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거기에만큼은 내가 가져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정 만수가 되어서 애살 있게 내가 맡은 모든 일을 다 내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토일간인
근데 화가 없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일간의 화라는 거는 인성이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내가 인생에 큰 이슈가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 혹은 장치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더 눈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 사주팔자에 인성이 없는 분들, 즉 이 케이스에서는 화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내가 평소에는 잘해주는데 상대방한테 그만큼 돌려받는 게 적을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손절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들한테 나눠준다라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 두시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인맥 관리 혹은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토라는 것이 고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토가 없는 사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토라는 게 나의 신념, 가치관, 주장,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을 잘 꺾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사주팔자에 인성이 없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내가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인이 봤을 때는 얘는 내 말을 공감하지 않네 라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를 너무 이해해 그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내가 상대방과의 교류를 할 때 라포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 한다면은 나를 조금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고, 동시에 또 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이 학문, 공부할 수 있는 거 혹은 나의 전문성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주팔자에 토로 타고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고 들여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대중성이 약할 수 있다. 제가 화라는 거는 세상이 보는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깊게 팔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소구점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깊게 파고 딥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마이너하거나 너무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라면은 여기에서는 객관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나 적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트렌드나 흐름에 잘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여야 될지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분들이 사주팔자에 화운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부족한 거를 귀신같이 캐치하고 채워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통 자기 성장이 엄청 일어나는데, 뭔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거, 뭔가 나의 전문적인 역량 같은 것들, 학업 이런 거에서 조금 성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간다던가 딥한 공부를 한다던가 나중에 언젠가 공부해야지 했던 것들을 그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죠. 특히 나와 합이 잘 맞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같이 성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한 일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이렇게 좀 챙겨주는 부분들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보통 큰 이슈가 없으면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주 구성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자, 세 번째로 금일간에 화가 없는 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내가 굳이 사회나 타인과 협업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포맷이 현대시대에는 맞다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혹은 인스타스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등 내가 굳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내추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일이라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굳이 내가 어떤 집단에 수속되어 가지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나와서 내 이름 걸고 일을 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주팔자에 금을 타고난 분들이 이 손이 맵거든요.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하는데 최적화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잘 피워낼 수 있는 게 조금 약하다, 비즈니스 능력이 조금 약하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약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태도가 조금 아쉽거나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정치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요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능력들이 많으니까 또 내가 일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잘 챙겨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스킬 같은 것들을 녹여주는 것도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가 관성이라고 해서 남성을 뜻하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화가 없는데 금이 너무 많거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성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너무 고집이 강하거나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의견을 잘 안 들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소통이 조금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공감하신다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나중에 경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이상하게 이성운이 안 좋더라 라고 인지하셨다면은 아 얘는 아니었네 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관계를 가져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금일간 분들이 사주에 화가 들어올 때 어떤 형상을 할 수 있느냐, 화와 금도 궁합이 좋은 글자거든요. 이 금이라는 단단한 가지고 있는 재능,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 같은 것들을 잘 녹여서 보여주는 게 화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음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취업 같은 게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집단과 그룹 간의 협업, 콜라보레이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계약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그 외에 내가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어필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성취가 많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개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올 때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동시에 내가 해왔던 것들, 꼭 일뿐만 아니라 관계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인생의 큰 목표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간 분들 중에서 화가 없는 분들은 특히 이 타임라인을 꼭 알아두라 하거든요. 언제 화 기운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 요거를 염두에서 내가 이 시기에는 성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하는 계획 세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일간으로 타고난 분들 중에서 화가 없는 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와 화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라는 거는 다운되고 정적이고 차분한 생각이라 볼 수 있다면 화는 하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밖으로 발산하려는 생각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감성이 심하게 풍부하거나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거나 이런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아웃고잉 하기보다는 집돌이 집순이가 많다라 볼 수도 있고, 사람 관계를 하는 것도 딱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나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적으로 보면 신진대사라나요? 피가 잘 돌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건데 그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활동량을 좀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강도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부, 명예,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게 없을 수 있거나 그릇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에 수가 많은데 화가 없는 분들은 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자꾸 나를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주팔자의 수라는 것도 잘 쓰면 엄청 잘 쓸 수 있거든요. 특히 사람 대하는 일할 때 너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무리해서라도 높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화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이 없던 것들에 큰 관심이 생길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겠다 하는 시기가 있어서 의욕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엔 늘 집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보고 막 비즈니스 할 때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내가 적절히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시기에는 사업을 하든 돈을 버는 일에도 조금 관심이 생길 수 있으면서 이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내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 월급으로만 만족하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 같은 것들, 필요한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 주시면서 관심이 없던 분야에 관심을 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성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도 가져가면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과 나의 궁합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 영상과 요 영상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만난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 없는 사주의 개운법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개운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불을 가까이 해라, 빨간색을 입어라 이런 것보다도 전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화가 들어오는 시기, 즉 내 사주팔자에 없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미리 알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곧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25, 26, 27 요 3년 동안은 굉장히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예요. 이 3년 동안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화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의 사주팔자에서는 불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시기는 특징적인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요 3년 동안 내가 없는 사주팔자에 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 동안 좋은 성과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잘 마무리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이벤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내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기 동안은 나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불의 균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근 10년 동안 강한 불의 균이 들어오는 거는 25, 26, 27, 3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24년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매달 말에 여러분들께 운세 레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맞게 운세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즈널하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기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청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 남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안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최소한의 다른 사람들과 기준을 좀 맞춰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어요. 교육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골고루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 생각, 말 같은 것들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잘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 금 요 세 가지 간분들 중에서 화가 없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하거나 내가 연습을 하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을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의도 자체가 타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러면서 너무 나이브하거나 정립되지 않는 말로 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서 잘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인간관계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을 만들어두면서 내가 열심히 교류하는 게 좀 필요하다. 화가 없다라는 거는 꼭 굳이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예 교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타인과 내가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얼굴, 관상, 내 얼굴을 책임지는 거예요. 특히 화가 없는 분들이 그냥 원래 화사한 부분이 조금 없을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표정이거나 그냥 이럴 수 있는데 입꼬리도 올리고 내가 얼굴에 조금 더 생기를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꼬리 올라가는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한 30초 있으면 이게 막 다들 떨리거든요. 얼굴 자체에 활력이 있게, 생기가 있게. 근데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 자체가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뿜 넘치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얼굴과 관상에 대해서 한색이 안 좋다, 평소에 너무 냉해 보인다라는 피드백 받으신 분들은 얼굴을 풀어주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가 사주팔자에 없는 분들의 특징, 성격, 언제 화가 들어오는지, 그때 뭐 해야 되는지 등등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촬영 시간이 1시간 넘어가는데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내가 사주팔자 한번 배워서 평생 잘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주 강의도 한번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네, 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주팔자에 토가 없는 경우에 리딩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